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어떤 거를 판단하고 좋고 나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단을 한번 해보고 싶어. 우리 눈에 비친 하나하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떤 진단을 내릴까. 근데 그 진단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나의 주관적 견해가 없어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나의 주관적 견해는 없습니다. 없고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그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데, 그래서 나는 오늘 적어도 숲과 만나려면, 숲을 이해하고 숲을 이야기하려면, 또 이 숲이 어떤가를 얘기하고 싶고 여기서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한다면, 또 이 숲이 어떻게 되어지길 바란다면 적어도 지금에 있는 이 모습에 대한 정확한 판단, 그걸 하기 위한 하나하나의 진단을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물론 이제 인문사회적으로 성미산 뭐 여러 개 다 스크린 해보면 다양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요. 원래 뭐 이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그 애증관계가 많이 있고 있던데 그런 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하튼 이거는 우리 생활공간 속에 있는 근린공원으로서 사람과 함께 해야 될 숲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숲이라면 어떤 모습이 가져야 되겠다라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건 이미 행정이라든가 모든 근거 기준에 보게 되면 다 돼 있어요. 어떻게 있어야지 근린공원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할까, 이런 게 들어있어요. 근데 그건 난 중요하지 않다거든. 그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하나의 기준이고, 그래서 그거보다는 적어도 숲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숲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겠냐. 나는 그걸 다른 말로 생태 본능이라는 말을 해요. 본능. 생태에 대해서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내 몸에 들어와 있는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이제 생명의 숲 활동하시는 분들은 생명의 숲 활동을 통해서 생태라고 하는 것과의 연관성을 맺고 있고, 또 우리 이 지역에 사시는 지역 주민이신가? 얼마 되셨어? 여기서 사신 지? 17년. 응? 17년 오래됐다. 여기서 어렸을 때부터 놀고 그랬어요? 옛날하고 지금하고 많이 바뀌었지. 뭐가 바뀌었을까? 이런 곳. 막 생기고 시설이 생기고. 주변에 풀나무들은 어때요? 모습이 옛날에 비해서? 또 적어진 것 같아. 없어졌어요. 키도 작아지고 몸도 작아지고 점점 왜소해져. 사람이 늙어가면 사람이 작아지거든. 그냥 나 같은 사람은 원래 작은데 나이 자꾸 먹으면 진짜 더 작아질 거야. 사람이 작아지거든. 점점 키도 줄고. 숲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점점 커져야 맞아요. 그래서 무한대에 있는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빛 에너지를 통해서 토양 속에는 물 만나가지고 합성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몸속에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어내고 토양으로 돌려보내서 거기서 분해돼서 다시 또 재활용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곳에 있는 식물들은 다른 데와 달리 왜 작아짐을 느낄까? 나무 하나를 봐도 작년보다 작아졌네? 굉장히 많이 느껴요. 또 올라오면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봄이 오게 되면 색깔이 변하거든. 잎이 나에 변하는 게 아니라 물이 돌면 변하게 돼 있어요. 이게 햇빛이 들어서 따뜻해지는 이곳인데 물을 빨아들이는 모습이 보이질 않는 거야. 식물들이 물을 빨아들이는 걸 보이면 누르스름하게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푸스름하게 보이기도 하고 뭔가 변화되는 걸 우리가 감지를 해요. 근데 그런 감지라는 것은 일종의 교감이거든. 그래서 그 교감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를 이해를 해야 되니까 오늘은 여기서 생기는 것에 대한, 현재 있는 것에 대한 뭔가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접근해 봅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마 우리 정주원 선생은 17년만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기는 진단되어 왔어요.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몇 가지 아이템들이 있어. 이 지역에 대해서. 분명히 있을 거야. 그리고 지역 주민으로부터 듣는 이야기, 지자체로부터 듣는 이야기, 아니면 생명숲이라든가 여러 이런 단체들로부터 듣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의 대부분은 다 요구야 필요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숲은 아무 얘기 안 해줘요. 우리한테. 숲은 그대로 있어요. 지금 오롯이 받아들이고 있다. 근데 그것을 다 진짜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인가?
대한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아까도 화두에 던진 것처럼 오늘은 진단하기. 근데 무엇을 진단하느냐? 숲이라고 하는 숲 생태계의 건강을 진단해요. 왜 이 건강성을 진단할 거냐면 건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제일 먼저 느껴요. 이 숲에서. 아, 숲이 좋구나라는 걸 느끼는 그 건강미를 느끼는 거지. 나무가 죽어가고 있고 썩어가고 있고 쓰러져 있고 그러면 우리가 느낌이 아니라 이건 피폐해지는 거기 때문에 다른 느낌을 받게 돼요. 건강성이라는 것과 연계해서 우리가 연결고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 연결고리를 찾을 때 그럼 이 숲은 그 건강성이 계속 이어져 갈 수 있을까? 이어져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봐야 돼. 그게 진단의 기준이야. 그게 키워드는 지속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우리가 숲에서 보고 우리가 느꼈던 생태 본능에 대해서 한번 진단해보고 내가 바르게 알고 있는지 옳게 알고 있는지 난 무엇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 그걸 우리는 생태 본능이라고 한다면 현재 이것이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갈 수 있는 건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눈에 보이는 것도 전에 없었는데 이렇게 생기고 막 그래. 그럼 점점 더 많은 게 생기겠지. 줄어들진 않을 거예요. 절대 줄어들진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계속 이게 산으로서 계속 있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다 같이 두 가지 키워드가 나왔죠. 생태 본능, 지속 가능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사람들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이 숲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우리를 받아들일 때 다시 자기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가를 찾아야 돼. 그게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야. 어느 조직이든 어느 사이트든 어느 지역이든 간에 무언가가 해프닝, 이벤트가 일어나고 나면 우리 끝나고 나면 청소하죠. 우리가 깜짝 놀라는 게 있었어 옛날에. 촛불 뭐 할 때 시민들이 다 쓰레기 치워갔다며 깜짝 놀랐죠. 그건 그와 같은 운동하는 방식, 그와 같은 방식은 회복 탄력성을 갖고 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물리적으로 제어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컨트롤이 가능해.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제어를 해야 돼요. 쓰레기가 생기고 뭐가 생기고 옆에서 막 들어가가지고 때려부시고 막 끄집어내고 생길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 일종의 폭동 같은 게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회복할 수가 없어요. 자연과 만날 때 사람이 자연과 만나는 이 공간, 성미산이라고 이 공간에서 회복 탄력성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진단을 내려줘요. 그래서 생태 본능에 대한 진단,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진단, 마지막으로 회복 탄력성에 대한 진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기준을 가지고 한번 여기다가 적용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올라오면서 봤어요. 저는 이 성미산이라고 하는 것을 봤어요. 이 나머지 큰 이런 나무들은 다 심은 나무들이에요. 가시기 얼굴을 하고 있어요. 이건 생물학적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가시기 얼굴을 하고 있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곳에서 살 수가 없어요. 오랫동안 살 수 없는 나무들이. 이 땅은 저렇게 저 정도로 큰 나무들을 그렇게 아주 좋은 데서 잘 자랐던 나무들을 여기다 옮겨놓고 쟤들이 잘 살아갈 거라고 기대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무리함이 따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그러려면 뭘 봐야 되냐면 땅을 잘 봐야 돼요. 이 식물들은 땅을 기반으로 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땅 위에 있는 식물들만 보고 성미산이라는 걸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꽃이 피면 큰 나무를 심어 놓으면 다 좋을 거야, 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거는 커다란 문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런 말을, 그런 생각을 우리가 워딩으로 정하면 이런 게 돼요. 예정 조화론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예정 조화론. 예정된 조화라는 이론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산에 나무를 심어 놓으면 무슨 얘기인지 알죠? 나무를 심어서 잘 가꾸면서 우리가 목재를 생산한다고 하면 그 산은 한시 목재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엄청나게 많은 기능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나무만 심어서 풀베기하고 어린 나무 가꾸고 덩굴 제거하고 속가베기하고 가위치고 잘 키우면 거기서 시원한 기능도 생기고 산지재 방지 기능도 생기고 산불 예방 기능도 생기고 모든 것들이 다 생긴다라고 생각해. 그게 뭐냐? 그게 예정 조화론이야. 그래서 나무만 심으면 그래서 조림이라고 하는 거, 나무 심는 거, 조림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 숲관리의 핵심적인 키워드가 됐어. 그래서 황폐지 나무 심어놓으면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근데 미안하지만 그렇죠. 숲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조건의 여건에 따라서 클라이맥스가 반드시 있어요. 클라이맥스는 뭐 극상 뭐 이런 거 얘기 안 해도 극상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 50년, 100년 뒤에 반드시 하이 클래스의 극상이 온다라고 반드시 생각하는데 그런 전제는 잘못된 전제. 왜냐하면 땅이 좋으면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어요. 땅이 나쁘면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시간의 개념이 들어있어요. 조건에 대한 개념이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가운데 성미산 같이 이렇게 이런 걸 우리는 산림토양이라고 할 때 분류할 때는 이건 산림토양이라는 말도 안 써요. 이거는 땅이 아니야. 산에 있는 정상적인 땅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한다. 이 지역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원래 식생이 원식생이 적어도 최근의 원식생 이렇게 나무 심기 이전의 원식생은 뭐냐면 아카시, 현사시 이런 아이들이 주로 있었던 곳이에요. 그건 뭘 뜻하냐면 적어도 1970년, 80년대에는 이것은 황폐됐던 곳이에요. 황폐되어서 나무가 없고 침식이 일어나서 뭘 했느냐? 사방지 녹화를 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숲의 구조를 갖는데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 오랫동안 엄청난 시간을 가질 때의 조건이 땅이라는 제한적인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토지적 극상이라는 말을 써. 처음 들어보셨을 거야. 땅이 극상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을 제어해버려요. 땅이 나쁘면 정상적인 숲에서 생기는 극상 가지도 못하고 그 한계에서 허덕거려. 이렇게 땅이 나쁘면 땅이 좋은 데 심은 아카시 나무는 정상적으로 키우면 40년에서 60년까지 커요. 그걸 생리적 수령이라고 그래. 자기 생리적으로 40살, 50살, 60살까지 클 수 있어. 그리고 자연스럽게 쇠퇴합니다. 그런데 이런 데서는 동네에서 인접돼 있던 사방 녹화했기 때문에 필시 모르긴 몰라도 여러 번 잘라서 쓰고 뗄감 쓰고 뭐 해서 썼을 거야. 분명히 그랬을 거야. 이 지역에 유일하게 있는 산이 여기밖에 없어요. 목재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맞지?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귀한 거야. 근데 귀한데 이 귀한 것이 정상적인 상태에 있으면 정말 귀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조건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진단을 내려줘야 돼요. 얘네들이 아카시 나무이기 때문에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아카시 나무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어요를 먼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맹아로 큰 것들은 빠르면 20년에 쇠퇴해요. 아니면 40년 정도 되면 자연스럽게 쇠퇴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아카시 나무는 뿌리로부터 자기 자식을 만드는 속성을 발휘해버려요. 그래야 자기 새끼를 만들거든. 자기가 이제 죽으니까 그걸 만들어내서 자꾸 퍼져나가. 그래서 아카시 나무는 많이 오해를 받아. 그런데 살아있는 나무를 자르니까 극상 상태에 가지도 못한 걸 잘라버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더 빨리 퍼지겠지. 자꾸 퍼져요. 그래서 불필요한 나무로 전락해버려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아카시 나무가 대한민국을 살린 나무예요. 사방지 녹화. 사방지 녹화. 연료. 옛날에는 조사료. 농가에는 사료로 썼어요. 저걸 시핑해가지고 쓸어서 사료를 먹였다고. 꽃도 사람이 먹었어요. 그때 애들 먹거리 저밖에 없었어요. 동네에서. 아마 이 동네 사람들 엄청 올라와서 아카시 꽃 다 먹었을 거예요. 물어보세요. 노인네들한테 다 먹었을 거예요. 튀겨도 먹어. 그런 관계성이 있었다. 그러면 여기는 토지적 극상이 빨리 오는 곳이야. 즉 열악해. 저 땅을 흙을 갖다 파서 토양 분석을 해보면 저기 양분 하나도 없어요.
양분 하나도 없습니다. 식물이 살아갈래야 살아갈 수도 없어요. 가면 갈수록 손해보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그래서 이 부분을 나중에 이제 한번 쭉 돌아보면서 이제 하나하나 좀 접근해 볼 텐데, 일단 그거에 대해서만이라도 먼저 좀 접근을 해두고 진단을 해보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판단하지 말고 먼저 진단을 해보자. 여기가 원래 어떤 곳이었을까? 여기가 이곳에 이곳에 계단식 강의로 있는 데가 원래 뭐였었어? 오래단 저렇게 돼 있었지. 여기 녹화했던 곳이기 때문에 산이 흙이 흘러내리니까 저거 했던 것을 저걸 없애고 이걸로 갈았어요. 그리고 이걸로 다 덮어버렸어요. 이 땅은 적어도 숨을 못 쉬고 있어요. 이 땅은 생물계에서 얘기하는 죽은 땅이에요. 땅이라 하면, 흙이라 하면 비바람, 물과 바람에 의해 가지고 또 토양 속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 가지고 계속 풍화작용을 통해서 계속 땅은 좋아지게 진화하게 돼 있어요. 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는 변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흙덩어리체. 자, 이 공간을 우리가 나중에 한번 들여다보자. 교회 있을 때 한번 열어보세요. 이거. 이 땅 속이 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열어봐.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많은 비가 오면 비가 와가지고 들어가겠지. 이제 조금씩 스며들겠지. 그 다음에 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날 수 없어요. 빛이 들어가야지. 빛이 안 들어간다. 생물학적인 원리로 따지면 탄소 도화 작용을 못하는 식물은 죽게 돼 있어요. 그치? 빛을 못 받으면 다 죽게 돼 있어. 다 죽게 돼 있어. 여기 올라오면서 보게 되면 우리 이쪽에서 올라가자면 저 길에서 저 그 빵집 뭐지? 무슨 빵집이지? 유명한 빵집? 미치몬드. 미치몬드. 그 미치몬드인가. 그 빵집에서 이제 건너다 보면 사면 보이잖아요. 약수도 보이지. 그 사면에 한번 본 적 있어? 기억나는 게 뭐가 있을까? 이미지가. 그 사면에 뭐가 있는데, 뭐가 있지? 밑에 꽃이 있으면 계란이 필 거야. 그 다음에 그 나무도 심어놨어. 근데 거기 쫙까지 덩굴이 덮여 있어. 이거랑 똑같은 애들 덮여 있어. 덩굴이. 그 밑은 다 이제 죽을 거야. 얘들이 죽으면 그 흙은 경사져 있기 때문에 비 오거나 그러면 다 씻겨 내려오게 돼 있어. 어디로? 도로로. 그러면 경사가 점점 더 세지는 거야. 자꾸 씻겨 내려가니까. 그죠? 쌓여야 되는데 씻겨 내려가니까. 거기 식물공간으로 보게 되면 아주 안타까운 거. 현장에서 보게 되면 밖에서 보면 나중에 보자고 있다. 진짜 한번 심각하게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여기저기 다녀봐야 되는데 미리 여기저기 다녀볼 곳을 내가 미리 얘기해주면 이걸 얘기해주고 싶어. 사람이 이제 병원을 갔어.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사실 병원에 가서 종합검사를 다 해보면 다 나오잖아. 근데 가기 전에 사람들 보통 어떻게 해? 약국 가서 배 아프면 소화제 드세요. 소화제 받는 거지. 또 머리가 아프면 두통약 하나 주세요. 살이 더 나서. 그러잖아. 자기가 판단해보는 거야. 자기가 자기를 진단하고 자기가 판단해서 약사는 약을 준다. 근데 제대로 받으려면 머리가 왜 아프지? 왜 아픈 것부터 생각해야 된다는 거. 그죠? 배가 왜 아플까? 내가 뭘 잘못 먹었나? 그렇겠지.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생략됐어. 첫째. 두 번째. 이 산을 한번 들여다보고 오늘 아침에도 한번 비행 주변을 봤는데 뭐가 있냐면 어디 핥히는 데도 있고 어디 찢어진 데도 있고 응? 그래서 어떨 땐 찢어져가지고 어떨 땐 또 아물어가지고 딱지가 앉아있어. 어떤 데는 지금도 피가 줄줄 흐르고 있어. 여러 군데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환자야, 환자. 그 인상을 받았어. 그게 무슨 의미일까? 그걸 한번 우리가 진단을 해보면 성미산에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싶은데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 앞으로 이게 갈까? 뭐 이런 의사를 결정하는 판단하는 기준들을 설정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얘기가 돌아가지만 이제 본능에 대한 생태 본능에 대한 이야기 하나,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하나, 세 번째로는 회복 탄력성에 대한 이야기를
숲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보자. 여러분들 여기 기사들 보니까 뭐 아까시 없애고 참나무 심죠. 참나무는 마음대로 커? 누가 결정해 마음대로? 식물이 그 자라는 걸 그게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야. 땅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되거든. 모든 조건은 땅에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땅 조건을 먼저 이해하고 참나무를 할 건지 무슨 나무를 할 건지 의사결정하면 좋을 거예요.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의사들을 막 내놨더라고. 근데 내가 딱 보니까 여기는 일단 풀들이 자라게 만들어주는 게 제일 핵심이야. 풀이 자라지 않는 산은 죽어있는 산이야. 풀이 자라게 한다는 뜻은 뭐냐? 떨어진 낙엽조차도 보듬어 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풀이에요. 나무가 아니라 풀이 그 일을 해. 낙엽이 흘러가지 않도록 해줘. 그래서 그 자리에서 썩어서 유기물이 분해가 되는 그 과정을 거치게 해줘야 땅이 되는 거야. 땅이. 그래서 식물이 자랄 수 있는 땅이 되는데 그 다음에 키 작은 나무들, 쌀이나무들, 쌀이나무, 조팝나무 이런 키 작은 나무들이 우선 빼곡하게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또 다른 작은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와 같이 몇 가지 큰 나무들과 만들어서 우리 의도적으로 갖다 심은 것들에게는 다른 생태계, 생물 계절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 꽃이 피면 누가 와? 꽃이 피면 예? 벌나비가 오잖아. 벌나비, 그죠? 꽃이 피면 벌나비가 온다고. 근데 꽃이 폈을 때 별나비가 없으면 꽃은 열매를 못 가져. 그래. 벌레비가 나오는데 꽃이 안 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뭘 고민을 해 주고. 꿀이라는 게 에너지원이거든. 네? 에너지기거든.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가 맺어지는데 이 지역 생태계 조그만 화단을 만들어주고 화원을 만들어주고 풀꽃이 피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거기다가 알도 높이도 하고 거기서 꽃피는 거를 먹이로도 삼기도 하고 하는 게 우선이지 이 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나는 그런 관계성을 맺어주는 생물 계절을 만들어줄 수 있는 시스템을 작은 것부터 우리가 고민을 해줘야 조그맣게 가족 음악을 할 수 있는 몇 군데를 이렇게 여러 군데를 만들어주면 나중에 모으면 오케스트라가 되는 것처럼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주는 게 옳은 방식이지. 그래서 군데 보게 되면 아까도 농담식으로 얘기했지만 여기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대한민국 역도계를 앞으로 이끌어갈 사람은 이 성미산에서 나와야 돼 라고 하는 농담을 식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기저기 온통 다 진짜 운동하는 것 같아요. 다른 지역 같은 데서는요 산에 있는 운동시설 같은 거 다 오히려 내려보내요. 지금 그런 시대에 지금 거꾸로 돼 있어요. 거꾸로. 배드민턴 같은 거 어디서 쳐야 맞아? 실내 체육관에서 하는 게 맞지, 그지? 실내에서 하는 욕도 이런 거 다 실내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우리 짐 그린 짐이니까 짐이라는 건 제가 뭐 공부해서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운동하는 것을 옛날에는 산에 와서 일하는 거를 돈 받고 일했어요. 옛날에는 공공근로라고 해서 돈 받고 일해서 하루에 얼마 줄 테니까 나와서 나무도 자르고 뭐도 정리해서 일했는데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나버렸어요. 아니고 나와서 내가 일해주는 게 내 건강을 위해서 일하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그게 곧 운동이야. 누구랑 하는데 숲이랑 같이 하는 거야. 숲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찾아보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진단을 먼저 제대로 해보자. 우리는 도와준다라고 하는 일들이 오히려 그렇지 못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관점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우리가 생태 본능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오히려 잘못될 수도 있어요. 잘못된 거일 수도 있다고. 그거를 인지 못하면 오히려 해를 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한번 접근을 이렇게 한번 좀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좀 서두가 길었는데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게 저 길에 있어야 될 스트로브 장난들도 있는데 막 들어와 있고 뭐 꽃나무들 다 꽃피면 좋지. 근데 내년에 보세요. 더 작아져요. 또 내년에 보라고 더 작아져. 땅이 받쳐주지 못하면 못 커.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좀 판단해보자. 그런 생각에 의해서 접근해보고 한번 움직이면서 실제로 한번 접촉해보자. 접촉하면서 거기서 또 한번 토론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봅시다. 여기가 이게 오픈되어 있으면 이렇게 햇빛이 잘 들고 오픈되어 있으면 풀씨가 날아와서 지가 내려서 뿌리를 내려다 한참 내려야 돼.
근데 없는 이유는 뭐야? 단단하니까 첫째. 두 번째. 여기는 먼저 났던 풀이 죽은 게 있는데 여기는 왜 없을까? 왜 없을까? 아니야, 밟아서 그런 거 아니야. 여기 사람 안 다녀. 고정이 안 돼. 날려서. 비가 오면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흐르죠. 흐르면 다 갖고 내리다. 그러니까 이런 데는 일시 남아. 요 작년 거니까 그대로 있지만 재작년 거는 없어요. 여기가 자꾸 누적이 돼서 낙엽층이 부식이 돼서 2, 3년, 3, 4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토양과 결합을 해가지고 일정한 시간을 가져줘야 그게 분해가 되는데 분해가 될 시간이 없이 어떻게 돼? 흘러내려가. 그럼 여기 안에서는 사이클이 생기질 않는 거야. 토양으로서 전환돼가지고 양분을 공급해. 유기물이라는 말만 하지 유기물이 공급될 수 있는 찬스를 주질 않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기에 풀들이 만약에 있다면 풀들을 살 수 있게만 해준다면 여긴 자연스럽게 이렇게 변하겠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와 같은 사면에 풀들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큰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땅을 움직이지 않게 해줄 수 있는 풀을 만들어주는 게 더욱 중요한 거죠. 이게 탁을 해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찍어봐. 여러분, 난 만든 게 아니니까 우리 정리현 씨가 와봐봐. 여기 한번 눌러봐. 한번 눌러봐. 안에. 어때? 좀 들어가지? 어? 좀 있지? 있어. 어떤 있어, 이거. 들어가잖아, 이렇게. 쭉 들어가잖아. 여기는. 안 들어가, 여기는. 쑥 들어가잖아, 이렇게. 아까 눌러본 사람. 또 눌러봐. 어때요, 거기? 들어가죠. 거기는 풀씨 떨어지면 살아요. 낙엽도 흘러내리가 안 돼. 왜? 얘들한테 걸려있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야. 풀이 우선 흙을 잡아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게 좋아. 그래서 옛날에 사방할 때 풀씨를 뿌렸어요. 왠지 아시겠지 이제. 그래서 풀씨를 뿌리는 거야. 그 실파공이라고 그래. 실제로 파종하는 거 산에다가. 그게 중요한 거지. 이 꽃 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얘가 죽으면 또 10년 뒤지 생각한다고. 그거 아직도 하자 있으니까 다시 해줘.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땅이 살아가는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왜? 땅이 살아야 되거든, 지금. 이런 땅에 저렇게 큰 나무가 웬 헛사치야? 살 수 없습니다. 결국에 몸이 자꾸 작아지겠지. 작아질 거야. 우리 욕심이야, 욕심. 그래서 나는 그런 과정을 거쳐. 이쪽으로 올라가 볼까? 그때 공간을 마련했기 때문에 여기 그릇이 있는데 이제는 딱딱할 거야. 오래돼서 벌써. 물 오고 내려가고 물 오고 내려가면 딱딱해진다고. 비 오면은 곤죽돼. 또 죽이 돼버려. 비 오는 날 올라와 봤어? 비 오는 날 가능한 한 안 움직이지. 봐봐. 이 그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산림 토양으로서는 아주 하치. 그래서 이런 데는 우리가 사면 피복을 시켜야 될 사방공법이 적용돼야 될 장소다. 오히려 이런 게 다 얽힌 상처야, 상처. 이게 상처라고, 상처. 이거 왜 그랬느냐? 저는 전부터 그랬느냐? 아니, 옛날에는 여기 있었어요. 침식에 의해서 흙이 쉽게 내려간 거야. 이거 남은 거지. 근데 여기다 또 이걸 해놓고 이렇게 산벌해놓고 쓰러지지 말라고. 쓰러지지 말라고 해도 안 쓰러져. 얘는 딱 들어가 있어가지고 공간에 딱 뺏겨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좀 해보자. 보기는 별품이 없더라도 땅에 적응이 되고 땅을 지켜주고 땅을 좋게 해줄 만한 나무들. 콩가식물, 아카시나무, 쌀이 같은 거. 그 다음에 뿌려박테리가 같이 공생해가지고 땅을 좋게 해주는 오리나무 정도. 그런 나무들을 심어서 땅을 일단 좋게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나무들을 보기 좋은 나무. 그런 나무들을 심어서 키우는 게 순서다. 이 땅 한번 만들어. 이 땅. 이건 뭐 세멘트 해놓은 것보다 더 단단하니까
이거. 어때? 어우, 시간대. 이게 오죽해. 이거 웬만하면 사람이 앉고 그러면 여기 침식이 일어나거든요. 단단해서 그것도 안 생겨. 이거 웬만하면 파이거든. 단단하니까. 없어. 그래서 우리 좀 현실을 좀 직시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응? 그래서 저렇게 이렇게 그나마 빈약하긴 하지만 작년에 있었던 것들에 풀에 낙엽이 있고 이렇게 있는 곳은 그나마 초본류들이 이렇게 맹문동 종류라든가 이런 새종류 이런 것들이 여기 지켜주고 있으니까 그나마 이걸 잡아주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못 잡아주면 이거 다 씻겨 내려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큰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풀이 중요한 거야. 얘가 여기 잡고 있어. 우리가 만져봐. 쭉 내려가 봐. 또 와. 자, 여기 한번 가져. 쑥 집어넣어. 들어가지. 그러니까 이게 비록 이름 없는 작은 풀뿌리지긴 하지만 풀뿌리가 토양을 어떻게 해줘? 움직이게 해줘. 뿌리가 들어가서 공간이 생기게 하고 물이 들어가고 공기가 통하게 해주니까 이 주변이 점점 넓어지겠죠. 여기는 지금 그나마 한 3, 4cm 정도는 다 있어요. 왜냐면 계속 나오니까 나겠죠. 근데 얘들은 점점 작아지는 거야, 키가. 얘들은 살 수가 없어요, 갈수록. 점점 작아져. 저기 있는 거 저거 저 허연 나무 있잖아. 현사시 나무거든. 요것도 같은 나무야, 같은 나무. 근데 얘 껍질이 이 정도로 변할 정도면 얘조차도 여기 살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걸 알 수 있어. 식물들이 잘 못 자랄 때 두꺼운 껍질을 잘 커지면 껍질이 자꾸 벗겨지기 때문에 얇아, 숲이다. 그러니까 그렇지 못해. 그거는 아주 열악하다. 그런 것들을 우리한테 암시하고 있고, 옆에도 이 작은 것들이 관목들이 있는 이곳은 땅이 낙엽심을 잡아주고 비가 와도 씻겨 내려가지 않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땅이 살아있어요. 여기는 안 봐도 안 만져도 여기는 땅이 살아있어. 이런 데는 땅이 그나마 살아있어. 습기도 있어. 또 땅이 촉촉해. 만져봐. 만져봐. 이렇게 만져봐. 촉촉하잖아. 그 습기가 있다는 뜻이야. 한번 만져봐. 정리해 시다 만져봐. 촉촉하지? 촉촉해. 시원해 땅이. 응? 그런데 그래서 이런 것들로 여기에 쌀이종이라든가 이런 낭하초 이런 꽃가식물들 그것도 꽃이 많이 펴요. 예쁘고 꿀도 나고 벌도 많이 오고 그래서 드문드문 이렇게 뭉치 자그마한 소규모의 비오톱을 만들어줍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작은 곤충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을 시작하면서 공간이 바뀌면서 큰 나무가 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줘야 나중에 크는 거지.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하나의 진단 목록에 들어가야 돼. 나무들이 갖고 있는 속성.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했는가, 알고 있는가. 여기 왜 노간주가 있을까? 저 노간주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 여기는 건조하고 토양이 산성화되어 있구나. 우리한테 암시를 주겠다.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성미산을 아끼는 분들은 그 아끼는 분들 내부에 그런 전문가들이 활동하는 워킹그룹 같은 것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조금 아카데믹하게 움직여주는 게 우리의 활동 방향을 설정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줘요. 단순히 우리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이거 하려고 여기서 하는데 여기서 모든 걸 다 구하려고 그러면 그건 성미산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성미라고 하고 놀이터라고 생각을 하는 게 편하지. 다 없애버리고 깨끗하게 구획해가지고 콘크리트 철근 넣고 딱 해서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안정될지도 몰라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나는 이 숲생태계 하는 것과 같이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먼저 숲생태계에 대한 진단을 먼저 해보자. 이게 다 옳은 것들인가에 대한 이야기. 그런 걸 한번 해보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됐으니까 잘 모르지만 이 토양 입자가 자기 스스로 안정이 되려면 뭐든지가 다 그래. 요 사면도 굉장히 급사면이잖아. 급사면이니까 이렇게 사면 안정 장치를 했어요. 저걸 안 하면 금세 무너져. 이유는 요 화면의 경사하고 저 사면의 경사는 달라.
근데 요 사면의 경사는 요 사면하고 요것도 다르지만 요것과 요것도 달라. 그래서 요 사면은 경사는 땅이 스스로 안정될 수 있는 각도에 있어요. 이걸 안식각이라고 하는 각도 이내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얘는 그냥 놔둬서 환경만 좋아지면, 근데 여기는 환경이 나쁜 게 풀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기 위에가 다 막혀 있어서 같은 식생이 못 들어와. 그런데 여기나 여기는 지금 계속 침식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보통 각도가 37도 내외야. 37도를 넘어가 버리면 토양 입자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지만 보통 35도에서 37도 이내에 있어야 거기에 씨앗이 떨어졌을 때 흘러내려가지 않고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이 각도는 내렸다가도 쉽게 내려요. 또 우리나라는 동계에 추운 계절풍이 있고 추운 겨울이 있기 때문에 여기 또 그늘해지는 곳이기 때문에 일교차에 가지고 여기가 상주가 생겨요. 상주라고 알죠. 땅이 얼었다 녹았다 할 때 이렇게 전리처럼 이렇게 서리발처럼 이렇게 올라서 그래가지고 땅이 들쑥날쑥해. 그때 녹을 때 다 쓸어서 내려. 그래서 이렇게 다 자꾸 쉽게 내려가는 이유는 뭐냐? 안식가 넘어갔기 때문에. 저걸 제대로 하려면 더 어떻게 심었어야 돼? 너무 심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진단할 때 잘 심겨져 있는 거예요. 저걸 심으려면 어떻게 했어요? 단을 만들고 심었어요. 나무 심는 위치가 평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쪽을 땅이 안정되게 만들어준 다음에 나무 심으면 여기 어떻게 돼요? 한 단이 들어가야 돼. 한 단이. 이제 알지? 아까도 벼치석 들어간 것처럼 돌을 한 두 단만 싸고 쫙 올려주면 여기는 아무 문제 없어. 저렇게 풀이 들어간다고 저렇게. 근데 여기는 들어오고 싶어도 절대 못 들어와요. 아, 그걸 왜? 토양 입자 스스로 안정할 수 있는 범위에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급하게 벗어나 버리면 이걸 안 하면 여기 다 무너져요. 왜 그러느냐? 만약에 이 시설을 안 했다, 여기서 위험한데, 만약에 이 시설을 안 했다면 이 나무가 갖고 있는 뿌리, 근계라 그래, 근계. 근계가 갖고 있는 하중이 있어요. 하중이 여기서 조심하세요. 슬라이딩 할 수가 있어. 비가 많이 오면 그대로 슬라이딩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하중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런 걸 갖다 박아놓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여기도 원래 이렇게 하기 전에 제대로 하려고 했으면 중간에다가 단을 하나 쌌어야 돼. 싸고 올려주면 중간에 단이 이렇게 올라오면 자연스럽게 경사가 낮아지겠지. 밑에도 낮아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정된 경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여기도 계속 여기 계속 흘러요. 이게 흐를 수밖에 없어. 자연의 원칙이거든. 자연의 이치거든. 그래서 조금은 아카데믹한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이 숲을 이해하면 거기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줘야 될까? 라고 하는 행동 방식의 방향성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단순히 여기 저 단풍 드는 거 좀 심어주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나무는 누구나 심을 수 있어요. 근데 걔가 오히려 여기에 부담이 되면 안 돼요. 이런 애들은 부담되고 있는 아이들이야, 지금. 쓰러져봐. 좀 잘한다면 좀 잘하면 쓰러질걸? 100이면 100이지.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좀 정리해보자 하는 게 우리가 생태계를 이해해야 될 부분이 뭐냐? 거기에서 그거를 응용한 뭔가 실생활에 필요한 조치들이 나오기 때문에 판단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 조금은 힘들긴 하지만 자꾸 경험해가면서 우리가 조금만 아카데믹하게 그래서 식물 분야 이런 산림 안정 분야 이렇게 내부의 분야별로 전문가들에게 어드바이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워킹 그룹에 대한 시스템들을 성미산 마을 주민 스스로가 만들어 가야 돼요. 그 시스템. 그래서 누가 얘기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칙을 알고 남의 얘기를 듣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 흔들림이 없어요. 누가 와서 얘기하라고 돈이 있으니까 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나중이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올해 못하면 뭐 뒤집어지나? 내년에 하면 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옳으냐?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단을 제대로 했느냐가 중요하죠. 그런 것에 대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여기 단서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무서워. 이거 갖다 몇번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보다 여기 또 안전시키려면 저 밑에 한 줄이 들어가가지고 반을 따서 안정화시키는 그렇지. 계단 중간 정도 닦아주지. 그리고 거기다가 이거보다 작은 거 갖다 심으면 되지. 한 5년 지나면 나무 커지니까 중요한 게 그게 중요한 거지. 안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확보하려면 거기에 중요한 게 사진이 잘 크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읽어놓을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런 데는 산불 하나 산불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고. 뭘 느껴야 돼? 무엇이 다를까? 통상적인 것보다. 하층식생, 하층식도 없죠. 네, 큰 나무들. 큰 나무들. 여기, 그쪽 말고, 그쪽은 틀려, 이쪽하고. 이쪽, 능상, 이게 다르잖아, 서로 다르잖아, 방이가. 요거는 지금 남양방이고, 요거는 지금 북쪽 방향이고, 다르잖아. 유한 씨도 그렇고, 정다경 씨도 그렇고. 한번 해봐봐. 뭐가 달라? 저 아카시 나무 어때? 키가 큰 것 같아요. 키가 크잖아. 훨씬 크죠? 못 자랐구나. 네. 저쪽보다 땅 힘이 좋은 거야, 여기가. 그러니까 우리는 저런 정보를 통해서 땅이 다르구나를 이해를 해줘요. 그러니까 저기하고 여기는 취급이 달라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판단하려면 뭘 해야 돼? 이 자라고 있는 나무에 대한 진단이 필요한 거야. 저 어떻게 자랐나? 저기 아까시 나무가 혹시 기회 있을 때 나이테를 뚫어봐가지고 어떻게 컸나를 보고 여기 있는 나무는 어떻게 컸나를 들여다보면 그동안 자란 게 틀리구나. 자란 게 틀리구나. 자란 게 틀리다는 건 뭘 뜻할까? 땅 힘이 다르다는 걸 의미해. 우리가 분명히 느끼면 저기보다는 훨씬 크고 굵고 크잖아. 나이 같을 텐데. 네. 땅이 이러면 저렇게 커요. 땅이 안 좋으면 저렇게 커요. 그래서 취급을 달리할 필요가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진단을 내릴 줄 알아요. 진단을 내리는 눈이 필요한 거야, 이제.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 그래서 그냥 지나가서 보지 말고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느끼. 물론 좀 더 기회 있으면 나중에 들어가서 땅을 파보면 알아. 전혀 달라요. 땅이 달라. 부러진 가지 옆으로 탁 나간 거. 저런 것들은 시계를 나쁘게 만들어요. 경관을 떨어뜨린다고. 근데 저런 거는 반드시 제거해줘야 돼. 이런 걸 전제를 세워주는 거, 저렇게. 그죠? 저건 수건은 완전히 반대로 돼 있지, 그지? 저런 걸 잘라줘.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가리면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면 여기서부터 가리는 그 위쪽 부분에서 가지들을 어떻게 정리해서 저 밑에를 볼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해야 돼. 통경을 할 거냐 말 거냐. 할 거면 열어줘야 돼. 여기 전망대잖아. 전망대로서 가치를 가지려면 뭔가를 볼 수 있는 뷰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없다면 잘못 만든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러니까 전망대로서의 뭔가를 봐야 되잖아. 그 전망대면 전망대답게 뭔가가 있어야 돼, 볼거리가. 없다면 저건 전망대가 아니지. 그냥 쉼터지. 그래서 자꾸 올리는 거야, 사람들이. 전망대라면 쫙 타고 올라가서 뭔가를 보려고 하잖아.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계획 세울 때 보면 시설물 계획에는 그런 게 들어가요. 시설물 계획. 가장 좋은 장소에 무엇을 어떻게 설치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우리 고민을 해야 돼, 같이. 그러니까 이용자에 대한 고민이니까. 그거는 의사를 형성을 해가지고 합의하면 돼요, 합의. 그 합의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합의하려면 진단을 내려서
판단을 하는 거지.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좀 자꾸 경험적으로 해보자.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죽으려니까 두 가지 방식이 있어. 자르고 만들자. 자연에 쇠퇴시키자. 자연에서 자연스럽게 쇠퇴시키려면 그 사전에 미리 여기다 만들어야 돼. 무슨 인지 아시죠? 예. 미리 키워놔야 된다는 거죠. 선조림을 해야 돼. 먼저 선조림을 하고 얘를 잘라야 돼. 그때는 기술이 필요해져요. 그럴 때 판단을 해야 돼. 그 방식을 할래? 이 방식을 할래? 그게 이제 의사를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미리 그거 어차피 죽을 거니까 놔두고 갈 때까지 가고 5년이면 없어져. 근데 그러면 이 상태를 빨리 정리해서 여기를 꽃나무도 심고 뭐 우리 정리하면 되거든. 그럼 심는 방식이 있으니까 수화시제 방식에서 하면 되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만든 다음에 일정한 시간에 약간 진짜 쇠퇴했다 그럴 때 그때는 얘를 죽여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잘라서 빼내야 되거든. 그때는 기술이 필요해. 고대 기술이 필요해. 사람 올라가서 잘라갖고 내려와야 돼. 조금씩 끊어가지고 하나하나 정리해서 꺾고 와야 돼. 잘라도 그냥 자르는 게 아니라 줄을 묶어놓고 자르면 밑에서 당겨서 잡아주고 아무데나 막 떨어지면 안 되니까. 자, 그렇게 할래? 아니면 어차피 죽을 거니까 지금 할 때 정리하고 그리고 만들자. 그게 의사 형성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합의를 보는 거지. 야 그냥 놔둬 막. 야 지금 만들자. 그러면 싸움 되는 거고. 그러나 두 가지 하나 다 놓고 그걸 진단이라는 거야. 진단하는 방식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 진단하는 방식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카데믹한 거야. 과학적인 방식이 기존에 방식들이 있어야 다. 그 방식을 탁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대비는 해야 되잖아요. 네? 어쨌든 대비는 해야 되잖아요.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놔두면 그러니까 그냥 다 조성 비워버리고. 계획이 쓰면 네. 그 후속 방식까지 후계림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후계림 조성 방침이 서야 되잖아. 네. 거기에 대안을 제시를 해줘야지. 그냥 만든다 그래 놓고선 그때 합의였잖아 만들자고. 그래서 이거 자르는데 그거 이제 와서 시비 거냐 그러면 안 된다니까. 네. 그걸 미리 다 얘기하자. 거기까지 진단하자는 얘기. 그런 단계가 우리한테는 필요한 거야. 그래서 전문가들에게 얘기를 듣고. 그래서 판단은 누가 해? 이용자가. 이용자가, 수혜자가 하는 거지. 나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봐. 그래서 오늘 하여튼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경우의 수를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핵심적인 건 그거 같아요. 성기사에 이제 또 뭐가 됐든 간에 자연과 많이 접한다는 이야기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생태 본능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인다는 뜻이거든요. 그 생태 본능에 대한 본질을 스스로 편견을 갖고 있는 건지는 어떤 본능인지 그런 하여튼 그 본질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첫째. 두 번째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지속 가능성이 있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 내가 있을 때 이걸로 끝난 이야기인지 아니면 우리 후세니까도 연결될 수 있는 얘기인지 아니면 이 숲이 그 다음으로 또 연결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그런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으로는 무언가를 해놨을 때 그것이 이 자연 생태계 그 자체에 어떤 회복 탄력성을 훼손하는 건 아닌지에 대한 본질에 대한 문제. 근데 예를 들어 나무를 자르거나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일견 어떻게 보면은 회복 탄력성을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벌채라고 하는 나무를 자른다라고 하는 행위 자체는 이 숲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피할 수 없는 숙명 같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하지 않아도 자연이 해요. 피랍이라든가 큰 나무가 작은 나무를 누른다든가 그죠? 나무를 심었는데 풀에 의해서 나무가 죽는다든가 이런 일들은 다 벌채 행위나 마찬가지예요. 자르는 행위거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나무를 심어놓고 풀에 죽지 말라고 풀 그늘에 죽지 말라고 풀을 베주잖아. 그것도 잘라주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 나무를 살린다고. 어느 정도 커가잖아요. 커가는 과정에 이제 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런 데는 칙 들어오고 덩굴 막 들어오잖아요. 덩굴 제거라는 일을 해요.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돼? 덩굴한테 잠식을 당해버리면 원래 있었던 식물들이 덩굴에 덮어버리면 덩굴이 예를 들어 칡덩굴 예를 들면 칡덩굴 잎들은 자기들끼리 겹치지 않아요. 항상 퍼져 있어요. 퍼지고 또 여기서 퍼지고 이렇게 퍼져 있어요. 그래서 햇빛을 충분히 다 이용하려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나무는 탄소 동화작용을 못해. 그 녹색 식물이 탄소 동화작용을 못하면 죽음을 뜻해요. 그래서 덩굴 제거를 한번 해줘가지고 목표라는 나무들이 자랄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것도 자라는 행위죠. 가지를 쳐줘. 가지도 그냥 놔두면 지가 알아서 죽어요. 근데 죽는데 죽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가장 힘센 가지가 세월이 흐르면 그 우에 있던 작은 가지가 나보다 더 힘이 세력이 커지는 그 순간을 반드시 봐. 우에가 더 햇빛을 더 많이 받으니까 나보다 그렇겠죠. 그죠? 그러다 보면 얘는 점점 쇠퇴해져. 쇠약해지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냐면 잎이 붙어 있어도 가지에 탄소 동화 작용을 하는데 탄소 동화 작용을 해가지고 얻는 양분보다 호흡 작용을 통해 가지고 쓰는 양이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데 쓰는 거지 이 나무한테 내가 만들어서 양분을 주지 못해. 그래서 우리가 가지를 쳐주는 이유는 뭐냐? 나무가 쇠약해져가지고 양분을 못 만들어낼 때 그걸 없애주는 일을 해주니까 쓸데없이 에너지를 쓰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몸에다가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지를 쳐줍니다. 안 쳐주면 어떻게 돼? 지가 가지를 쳐요. 자꾸 자기 거 다 쓰니까 자꾸 얘가 죽여버려요. 그래서 오사지가 발사. 그래서 가지를 쳐주는 일이죠. 그것도 자르는 일이잖아. 공장을 자르는 거예요. 탄소 동화 작용하는 공장을 자르는 이유는 뭐냐? 더 효율적으로 공장 가동되라고 잘라줍니다. 촉가배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 밀성되어 있으니까 햇빛에 대한 경쟁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촉가배기를 주고 그것도 자르는 행위예요. 일정한 크기가 돼서 완전히 성목이 되면 자기들끼리 자르면 나중에 큰 나무가 죽어버리면 이건 엄청난 양의 탄소가 공기 중으로 나가는 일을 해요. 배출이 돼요. 쓰지도 못하면서. 근데 나무를 쓰면 이렇게 저장이 돼. 우리가 망가뜨리지 않는 한 이 나무는 10년, 20년, 30년간 탄소를 저장하고 있는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른다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숲을 키워간다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게 아이러니한데 무역벌채라는 말을 써요. 무역벌채라는 개념이 나온 지는 200년이 안 돼요. 1930년대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지금. 이게 뭐냐? 나무를 심기 시작한 건 200년밖에 안 되지만 물론 우리나라의 전통 마술 같은 건 1000년 나무 심었지만 근본적으로 나무를 심어서 목재를 쓰고 뭘 해보자라고 한 거는 지금 200년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 잘 키우려니까 잘라야 된다라는 이론이 나오고 그게 무역벌채, 그게 속가비기의 이론이에요. 안 자르면 안 되는 거. 숲이 작아져. 울패가 되면 작을 때 죽을 때는 표가 안 나는데 클 때 나무가 죽으면 손실이 너무 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분이 울패되면 생장량이 감퇴되면서 축적이 줄어듭니다. 그냥 놔두면 무제한 늘어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그 과정에서의 자르는 행위는 임업에서는 숙명이다. 근데 그건 어떻게 잘라야 돼? 그래서 잘 잘라야 된다는 말을 하고 농담처럼 들리잖아. 잘 잘라야 돼 라는 말을 쓰는데 언제? 적기가 있어요. 자르는 시기가 있다고. 아무 때나 자르는 게 아니고 어렸을 때는 풀을 베주는 거지 나무를 큰 나무 자르는 게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시기가 있어요. 그런 적정한 시기라고. 그 다음에 각 시간마다 일할 수 있는 작업하는 내용들의 기술이 있어요. 풀 베고 덩굴 제거하고 가지 쳐주고 속가베기하고 이런 기술들이 있다고. 그 기술이 적합해야 돼. 적정하고 적합한 기술을 한 번에 다 휘두르는 게 아니라 적당히 해요. 그래서 거기에 일정한 전문가의 기술이 들어가죠. 그거를 받아가지고 아카데믹한 그런 걸 기준하에 우리가 숲을 관리를 해주면 관리해준다는 게 말은 좋게 말하지 다 관리해주고 가꾼다라고 하고 뭐 하는 거고 제가 자르는 거 한다니까. 그럼 잘 보세요. 다 자르는 거지. 뭘 한다고 하니까 뭐 자른다고 그러잖아. 안 자르면 뭘 못 만들어. 그게 숲에서 얘기지. 그러니까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자르는 것에 대한 부정적 견해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편견으로 가질 수 있는 것들도 이제 오픈 시켜놓고 숲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 방향을 정할 때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어려서 70, 80년대만 해도요. 자연보호하면 난 손 안 대는 걸 자연보호라고 생각했어. 숲에 안 가면 자연보호라고 생각했어. 잘못된 정보가 우리한테 누적돼 있어요. 그래서 나무가지를 자르면
나무가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나무가 자르면 나무가 뭐라고 그래? 아프다고 그러잖아. 웃기는 소리야. 나무가 뭐 아프다고 그래. 나무는 가지 자르잖아? 그러면 없던, 예정이 없던 곳에 눈을 튀어. 아, 나 잘라지는 거. 이렇게 자르는 지식을 통해서 뭘 만드냐면 국화 한 줄기 올라오죠. 그만큼 올라왔을 때 서질 때부터 적심이라는 건 눈을 따져. 그러니까 하나를 따면 몇 개가 돼? 통밥으로, 아예 통밥으로. 몇 개? 3개 돼, 3개. 3개가 하나 잘라주면 여기 3개가 밀터. 좀 키운 다음에 또 잘라. 그럼 몇 개 돼? 빨리 계산해봐. 9개. 또 해. 또 그걸 적심한다고 해요. 윤을 따준다는 일이 돼. 계속 따져가지고 한 줄기의 꽃대에서 올라오고 한 줄기의 국화에서 수백 수천 성의 현해국 같은 거 있죠? 화분에 올리면 이렇게 크게 내려오는 거. 뭐 수천 성이 들어있어요. 그거 다 그냥 따주는 걸로 하는 거예요. 즉 자르는 걸 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자르는 게 죄악이면 그거 큰일 나게 자연 뭐 아니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자르면 우리가 원하는 걸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 법에서는 더더욱 그게 중요하다. 우리가 그걸 꼭 잊지 말고 정해진 건 없지만 진단을 내려서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할 것이고 무엇을 남길 것인가 뭔가 방향성을 정할 때 판단하는 근거만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그냥 우연히 갖고 있는 경험들 얘기가 아닌 과학적인 지식을 근거로 했으면 더욱 좋겠다. 그게 좀 더 아카데믹해지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좀 더 발전되면 자꾸 경험적으로 자꾸 해나가야 돼요. 아, 그때 그걸 한번 해보자. 경험적으로 하다 보면 그때는 이제 자리가 잡히죠. 그래서 그 워킹 그룹 같은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아까 그 세하시는 분 같은 분들이 대표적으로 그 워킹 그룹 일종이 혼자 하지만 그룹 활동을 통해서 하면 더욱 좋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식물 조사하는 분들은 식물 조사만 갖고 또 하는 워킹 그룹 여러 개 그룹들이 모여서 하는 성미산이라고 하는 전체 워킹 그룹의 그룹 집단이 만들어진다고. 그럼 누가 하나 안 부러워요. 누가 하나 들어가 우연히 듣고 뭐 그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가 아니라 그때 바뀌는 게 아니라 그런 그룹을 통해서 하나하나 아카데믹하게 쌓아나가는 지식들이 결국에는 방향을 설정하는데 옳은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누구한테 휘둘릴 필요도 없어요. 원칙은 다 정해져 있어요. 그걸 아느냐 모르느냐 판단하는데 이용했느냐 안 했느냐 차이만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 이제 앞으로 디스커스 통해가지고 또 이제 협의를 통해보고 생각을 정해보고 어떤 문제를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가보는 그런 일들을 잘 경험해보면 좋은 결론을 얻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생명에서 계신 분들은 뭐 이미 활동들을 많이 해봤으니까 알잖아. 그게 단편적이 아닌 과학적인 지식을 근거로 하는 것들이라는 것만 서로가 공유하면 이 일을 제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서로가.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하여튼 오늘의 결론을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진단한 결과를 가지고 만약에 판단을 한다면 나는 종합병동이다. 성미사는. 그래서 아픈 데도 있고 하나로 얘기 못해. 가려운 데는 긁어줘야 될 때가 있고 찢어진 데는 꼬맬 때가 있고 이미 딱지가 안 좋아서 떨어진 데는 약만 발라주면 되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종합적으로 우리가 좀 접근해 봐야 되는데 큰 나무를 볼 게 아니라 작은 풀에 대한 이 성미사는 앞으로 지켜갈 것들은 풀이 지켜가요. 절대 나무가 못 지킵니다. 풀이 지켜갈 거라는 큰 철학을 앞에다 놓고 저 여러 군데 이런 것들을 한번 접근해 보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제 생각은 여기서 정리하는 걸로 괜찮겠어요? 하겠습니다.